내 혈액형이 아버지 것과 다르다고? 이지혁은 손에 든 낡은 종이를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날 아침, 지혁과 은호는 각자의 휴대폰으로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에델보육원에서 온 보수공사, 자원봉사 모집 안내였어요. 대학 시절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그곳이었죠. 지혁은 맘대로 집 창고,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문득 떠오른 건 대학 시절 은호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던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었어요. 지혁이 맘대로 집 창고에서 나와 차에 시동을 걸던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은호를 발견했습니다. 은호도 같은 문자를 받았나 보네요. 지혁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어요. 은호야, 에델보육원 가는 거지? 은호는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지혁 선배. 네, 맞아요. 버스로 갈 예정이었는데. 같이 가자. 어차피 같은 곳 가는데 뭐. 지혁이 자연스럽게 제안했어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근 들어 둘 사이가 어색해진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괜찮을까요?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아이들 위한 일인데 뭐가 불편해. 어서 타. 지혁의 목소리에는 대학 시절의 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은호는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지혁 오빠, 은호 언니. 아이들은 여전히 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께서 시설 보수를 지원해 주셔서요. 정원 정리도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혁과 은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함께 일하다 보니 어색함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은호는 아이들과 함께 화단을 정리했고 지혁은 무거운 화분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지혁 선배, 저 나무도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은호가 정원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뿌리가 건물 기초에 너무 가까워져 있었어요. 지혁이 삽으로 나무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의외로 단단했어요. 한참을 파던 중 딱딱한 무언가에 삽이 부딪혔습니다. 뭔가 있네. 은호가 다가와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곧 녹슨 철제함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고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타임캡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묻어둔 건가 봐요. 은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철제함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바랜 사진 몇 장과 작은 장난감, 그리고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종이를 펼쳐보니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혁, 1992년 5월 14일, 혈액형 A형. 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혈액형이 A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마 5살 정도였을까요. 어머니 손을 잡고 이곳 에델 보육원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놀러 온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원장 선생님과
무슨 말을 나누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타임캡슐이 나온 걸까요? 지혁 선배,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은 종이를 든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평생 O형이라고 알고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병원에 갈 때마다,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마다 항상 O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버지 이상철은 B형, 어머니 김다정은 O형. 생물학적으로 이 조합에서는 자녀가 B형이나 O형만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A형은 나올 수 없어요. 지혁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나는 대체 누구의 아들인 거지? 속으로 중얼거린 그 순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혁 선배, 정말 괜찮으세요? 지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릴 때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지혁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2년간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의문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타임캡슐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의 열쇠일까요? 아버지 유품을 누나가 훔쳤다고요? 은혼의 집 거실에 던져진 지강호의 말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출한 지 며칠째 강호가 소지품을 가지러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강호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더니 곧바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아버지 유품 상자를 어디다 숨겨놨는지 아세요?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은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강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품을 내가 왜? 증거는 내가 곧 가져올게요. 누나가 몰래 가져다가 어디 팔아버린 거 아니야? 강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누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최근 자신의 주식 실패를 은호가 나무란 것에 대한 안갚음이었어요. 은호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야, 어떻게 그런 말을. 말끝이 막혔어요. 동생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모함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정순이가 물소리를 멈췄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온 정순이의 표정은 침착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호야, 내가 찾는 게 뭔지 정확히 말해보렴. 정순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강호는 기세등등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간직하시던 낡은 나무 상자요. 안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아, 그 상자 말이구나.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별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강호는 승리한 듯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누나? 어머니 앞에서도 계속 발뺌할 거야? 은호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버지 유품 상자가 사라진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강호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아버지 유품을 내가
왜 가져가겠어? 곧 정순이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강호가 말한 바로 그 상자였어요. 정순이는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상자 말이지? 정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강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내가 숨겨둔 거다. 정순이가 팔짱을 끼며 강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안에는 내 아버지와 은호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거든.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없는 것들이야.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강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완전히 들통난 거였거든요. 은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강호야, 그럼 처음부터 내가 가져간 게 아니었잖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안해, 누나. 강호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상황이 불리해져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호야, 내가 요즘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 주식으로 돈 잃고 누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제는 거짓말까지? 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가족을 모함하는 거야? 은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였어요. 강호야, 너 정말 선 넘었다. 강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지품 몇 개를 챙기며 중얼거렸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순이와 은호는 더 이상 강호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강호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강호는 철저히 외면당한 채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돌아올 곳이 없어 보였어요. 거실에 남은 정순이와 은호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을 이용해 누나를 모함한 강호의 파렴치함이 명확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정순이는 상자를 다시 품에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담긴 비밀이 언젠가는 모두 밝혀질 날이 올 텐데, 과연 그때가 되면 모든 게 괜찮을까요? B형 아버지, O형 어머니인데 내가 A형이라니. 지역은 밤새 타임캡슐에서 나온 그 작은 종이 쪽지를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맘대로 집 창고, 사무실의 간이 침대에서 뒤척이던 지역은 새벽 4시경부터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릴 적 에델 보육원에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희미한 기억도 계속 떠올랐고요. 왜 하필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타임캡슐이 나온 걸까요? 아침 7시가 되자 지역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혈액형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타임캡슐의 정보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요.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김다정에게 전화를 거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이 의문을 풀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도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아, 아침 일찍 웬일이니? 혹시 무슨 일 있어? 지혁은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버지, 혈액형이 뭐예요? 그리고 어머니, 혈액형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정이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무슨 일이라도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회사 건강검진 관련해서 가족력을 써야 하거든요. 지역은 거짓말을 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하기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내 아버지는 B형이고 나는 O형이야. 너도 O형이잖니. 왜 모르니? 다정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어요. 지역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게 맞았어요. 아버지 B형, 어머니 O형. 그럼 정말로 자신이 A형일 리는 없는 거였어요. 지혁아,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럼 끊을게요. 지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타임캡슐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A형이라면 생각하기도 무서운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B형 아버지, O형 어머니인데 내가 A형이라니. 지혁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조합이잖아. 창고 한쪽 벽에 걸어둔 작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이상철, 어머니 김다정, 그리고 자신과 지환이와 수빈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했던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지혁의 가슴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3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문표를 달고 있었거든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자신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지혁은 다시 타임캡슐에서 나온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체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혈액형 A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문득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모든 건강검진에서 자신은 O형이라고 나왔었는데 혹시 그 검사 결과들이 모두 잘못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혈액형을 바꿔서 알려준 건 아닐까요? 어릴 때 에델 보육원을 방문했던 기억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원장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당시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슬퍼 보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착각이었을까요? 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커피 잔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어요. 커피가 잔 밖으로 튀어나왔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밀려왔어요.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자신이 배은망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은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혁은 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과연 이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의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은호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던 오후 3시경이었어요. 지혁은 즉시 은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지혁이 황급히 달려와 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지혁 선배, 갑자기 어지러워요. 은호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지혁은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은 내일 마저 하자. 지금 당장 쉬어야겠어. 지혁은 은호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은호는 머리를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지혁 선배. 괜히 일을 못 끝내게 했네요. 무슨 소리야. 건강이 우선이지. 지혁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백미러로 은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호흡이 얕고 빨라 보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지혁은 은호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카페 한쪽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물 좀 가져다 줄게. 지혁이 카운터로 향하던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은호 후배. 성재는 소파에 누워있는 은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아, 본부장님. 은호가 현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워해서요. 지혁이 설명했습니다. 성재는 즉시 은호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은호 후배, 어디가 아픈 거야? 언제부터 이랬어? 괜찮아요, 본부장님.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은호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성재가 제지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지금은 쉬어. 성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성재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국 가서 두통약이랑 이온 음료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본부장님,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은호가 말렸지만 성재는 이미 카페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지혁은 은호에게 물잔을 건네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재의 그 자연스러운 돌봄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가 났어요. 10분 후 성재가 두 손 가득 약봉지와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먹어봐. 두통약이랑 비타민 음료야. 성재는 은호 옆에 앉아 직접 물을 따라주며 약을 건넸어요. 고마워요, 본부장님. 은호가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해 보기도 했어요. 열은 없는 것 같네. 그래도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푹 쉬어. 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성재의 세심한 배려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눈에 거슬렸어요. 자신도 은호를 돌보고 싶었지만 성재가 있으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나는 창고에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갈게. 지혁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었어요. 성재가
은호의 손목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맥박이 좀 빠른 것 같은데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했을 뿐이에요. 지역은 카페 창고 사무실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성재가 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지역은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성재는 자연스럽게 은호를 돌보는데 자신은 뭔가 서툴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를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은호와 성재의 모습뿐이었어요. 성재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말투, 그리고 은호가 그런 성재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질투와 함께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컸습니다. 은호가 힘들어할 때 성재만큼 자연스럽게 돌봐주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창고 밖에서는 성재와 은호의 대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둘의 목소리에는 편안함과 신뢰감이 묻어 있었어요. 지역은 그 소리를 듣며 더욱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은호에게 성재만큼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그림자 같은 존재로 남게 될까요? 남편에게 왔던 그 병, 설마 은호에게도? 고성이는 구급차 창밖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성희가 발주한 갤러리 인테리어 회의장에서 은호가 갑자기 쓰러진 순간이었어요. 성재도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검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은호가 컬러 샘플을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포인트를 주면 갑자기 은호가 말을 멈추더니 이마를 짚었어요. 은호 씨, 괜찮으세요? 성희가 예리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이사장님. 갑자기 머리가, 은호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성재가 재빨리 일어나 은호의 허리를 받쳐 일으켰어요. 은호 후배, 무리하지 마. 성희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응급실로 모셔가요. 지금, 당장.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은호는 성재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구급차 안에서 은호는 희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의식이 몽롱해 보였어요. 성재는 계속 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구급차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래전 첫 번째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시작되었었죠. 설마 은호에게도 그 유전병이? 성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은호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리고 그 병이 유전적인 것이라면, 병원 응급실 앞 성재는 은호가 치료받는 동안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성희는 의자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망설이는 지역의 모습이 보였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왔지만 들어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역은 병원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은호가 걱정되지만 성재가 잘 돌보고 있을 텐데 자신이 가봤자 민폐만 될 것 같았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이상철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중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도시락을 발견했어요. 아깝네.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상철은 도시락을 데워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다 보니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경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 먹었네. 상철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알바가 끝나자마자 상철은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사제 주세요. 급해요. 약사가 건넨 지사제를 바로 털어넣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래도 전기기사 학원 수업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아픈 배를 부여잡은 채 학원으로 향했어요. 이 나이에 공부하기 참 쉽지 않네. 학원 교실에 들어서자 비슷한 나이의 아저씨들이 열심히 전기, 이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상철도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은 삼상교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강사의 설명이 시작되었지만 상철은 배 아픈 것을 참느라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옆자리 아저씨가 상철의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좀 배가 아파서요. 상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고 급하게 먹고 그러면 탈이 나더라고요. 아저씨가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수업이 끝날 때쯤 상철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사제도 효과가 있었고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옆자리 아저씨가 격려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힘내요. 상철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철은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다시 시작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고단하지만 외롭지는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한편 병원에서는 은호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여전히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과연 은호에게는 어떤 진단이 내려질까요? 지금 돈 안 보내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포장백 접기 알바 현장에서 조옥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 순간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차가운 목소리에 옥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옥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에서 접고 있던 포장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3천만 원 안 내면 구속됩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급박하고 위급하게 들렸어요. 옥래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사고를? 어떤 사고인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세요. 30분 안에 안 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옥래는 더 이상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가방을 움켜쥐고 혼비백산에서 작업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머,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같은 테이블에서 포장백을 접고 있던 김장수가
갑작스러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옥내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차도널은 어디 가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옥내는 이미 작업장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지난주 뉴스에서 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사기가 아닐까? 장수는 망설이지 않고 옥내를 뒤쫓았습니다. 은행까지 달려온 옥내는 숨을 헐떡이며 창구로 향했어요. 적금 해지하고 싶어요. 급해요. 정말 급해요. 은행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 보이는데요. 손자가 사고 났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옥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쓸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장수가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차도널은 잠깐만요. 옥내는 이미 현금 뭉치를 받아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눈빛은 공포에 젖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수가 재빨리 다가가 옥내의 두 손을 붙잡았어요. 차도널은 제발 진정하세요.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손자가 사고 났다고 했는데 옥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요즘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장수는 한 손으로는 옥내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받으러 올 것 같아요. 지금 은행 앞이에요. 옥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사기인가요? 목소리가 너무 급박해서. 차도널은 진짜 손자 사고라면 가족들한테 먼저 연락이 와야 해요. 그리고 경찰이 돈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사도널은 저 사람이 돈을 받으러 온 사기꾼일 거예요. 장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상한 남자는 옥내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할머니, 전화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돈 가져오셨나요? 바로 그 순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은행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재빨리 내려서 수상한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경찰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수상한 남자는 당황하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옥내와 장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옥내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정말 사기였구나. 옥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만약 장수가 없었다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을 뻔했거든요. 경찰관이 다가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다행히 피해는 없으시네요. 신고해 주신 분 덕분에 사기범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옥내는 장수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차돈 살려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장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돈어른, 앞으로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화 오면 가족들한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은행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든든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서로 도와주는 진짜 사돈의 정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서로 잘 부탁드려요. 옥내가 장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사돈어른. 장수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긴장감 넘쳤던 하루였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이 험악해져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이었어요. 어떤 비밀이 드러나도 선배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밤이 깊어진 맘대로 집 사무실에서 은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역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역은 책상 앞에서 여전히 타임캡슐에서 나온 그 작은 메모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지역 1992년 5월 14일 혈액형 A형이라고 적힌 그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문득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지역 선배, 아직도 안 주무세요? 지역은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너도 늦었는데 왜 아직? 선배가 밤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은호는 커피 한 잔을 지역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오늘 타임캡슐에서 나온 그 종이 때문인가요? 지역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선배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 무언가 걱정하고 계셨잖아요. 은호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그 종이에 내 혈액형이 A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B형, 어머니는 O형이야.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지. 은호는 지역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선배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거군요. 3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야. 나는 과연 누구의 아들일까? 부모님이 나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 지역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 선배, 어떤 비밀이 드러나도 선배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지역이 은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야? 선배는 지금까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셨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그런 선배의 본 모습은 출생의 비밀과는 상관없어요. 은호의 말을 들으며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혈연보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선배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 선배의 진짜 가족이죠.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맞아. 진실이 뭐든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혼자 견디지는 말아요. 은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주세요. 은호가 돌아서려던 그 순간 지역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지역 선배. 은호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내일부터는 웃는 모습 보여주세요. 같은 시각 이수빈의 방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고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침대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휴대폰으로 연애운세 앱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오늘의 연애운세를 확인해 보세요 라는 문구가 화려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설레는 마음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오늘 고백 성공률 70%.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어머, 진짜 70%나 돼? 수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용기는 왜 0%지? 화면에는 짝사랑 상대의 이름을 적는 칸이 비어 있었어요. 수빈은 손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였습니다. 성재 오빠 이름을 넣을 수도 없고. 수빈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만약에 누가 보면 어떡하지? 수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방문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오빠나 부모님이 들어올까 봐서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성재의 이름을 입력하려고 했습니다. 박, 성, 한 글자씩 입력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아냐, 이거 뭔가 이상해. 운세 앱에 이름 적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수빈은 휴대폰을 뒤집어서 베개에 묻었습니다. 아, 진짜 부끄러워. 나 왜 이러지? 그러더니 다시 휴대폰을 들고 앱을 켰어요. 그래도 한 번만 그냥 궁금해서.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성재의 이름을 완전히 입력했습니다. 박성재라고 치고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당신의 짝사랑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수빈이 베개를 안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그게 어떻게 해? 나는 오빠 동생인데. 벽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수빈은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은 성재 오빠한테 좀 더 예쁘게 말을 걸어봐야겠어. 그런데 뭐라고 하지? 수빈의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렇게 오빠 지역은 출생의 비밀로 고민하고 수빈은 순순한 짝사랑으로 고민하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깊은 밤 정순이의 방에서 오래된 비밀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인된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어요.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편지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30년 넘게 숨겨온 이 비밀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정순이의 손끝이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오래된 종이가 펼쳐지자 또렷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순이의 손끝이 종이를 구기며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진실을 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묻어둬야 할까요? 그때 복도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은호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은호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살짝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편지를 들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니. 편지의 한 줄이 은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은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는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은호는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 쳤어요. 대체 무슨 뜻이지? 그 아이가 나를 말하는 건가? 은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건가? 그럼 친어머니는, 내 진짜 부모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입양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간절한 궁금증과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정순이가 편지를 다시 접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정순이는 편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혀 다른 장소에서 고성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성희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걸까요? 혹시 안 좋은 소식은 아닐까 걱정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희 씨 맞나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성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뭔가 심각한 톤이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고요? 성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성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한밤중 두 개의 비밀이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정순이가 숨겨온 편지 속 진실과 성희가 받은 의문의 전화. 과연 이 두 비밀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조용했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진실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될까요? 성희는 그 전화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두 비밀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까요? 여러분은 지역의 출생 비밀과 은호의 친부모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희가 받은 그 의문의 전화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들려주세요. 드라마 예고쇼에서는 앞으로도 화려한 날들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예고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